천년의 수업.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김헌. 다산초당 출판사.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것. 일리아스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아킬레우스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가늘고 길게 살기보다 짧고 굵게 사는 삶이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요절한 천재들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남긴다면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오디세우스를 이해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다니요. 칼립소의 말대로만 하면 오디세우스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물론이고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불멸의 명성이 아니라 불멸의 삶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기기아 섬에 남았다면 영원토록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오디세우스는 왜 굳이 그곳을 떠난 걸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칼립소는 그리스 말로 가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칼립소와 같이 산다면 오디세우스는 감춰집니다. 오기기아 섬에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히 잊히는 것이죠.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곁을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망각에서 벗어나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와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말이죠. 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의 선택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자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에서 망각될 것인가 아니면 기억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강력한 버전으로 질문을 던져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일찍 죽더라도 영원히 기억되는 게 좋다고?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건 어때? 그래도 죽는 쪽을 택할래? 꼭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건 단순히 불멸의 명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의 귀관은 인간 조건 속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죽음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젊을 때 불멸과 유희의 삶을 뿌리치고 기어이 인간 세상으로 가고자 했던 오디세우스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던 저는 오디세이아를 여러 번 읽고 나서야 비로소 죽지 않는 삶이 과연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술을 참 좋아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술자리에 있다 보면 술병이 금방 10병, 20병씩 쌓였죠. 그럴 때는 오히려 술 맛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딱 한 병만 마시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한 잔 한 잔이 너무 아까워요. 어쩐지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대하며 훈련을 받을 때도 2박 3일간 휴가를 나오면 1분 1초가 그렇게 소중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아까울 만큼 시간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장교로 임관하여 자대 배치를 받고 출퇴근을 하니 그 느낌이 좀 약해졌고 제대를 하고 나니 그런 느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순간들은 빛을 잃을 것입니다.
하루가 끝없이 반복될 텐데 오늘을 이렇게 보내든 저렇게 보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오디세이아에서 찾은 것은 죽음이 있는 삶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보면서 비로소 죽음의 가치,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으로 인해 또렷해지는 삶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멸의 삶이 아닌 죽음이 있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실 건가요? 죽음이 있어 의미 있는 삶.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의 대표적인 고전이지만 끝까지 읽었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그리스 로마 고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번이나 팽개쳤는지 모르니까요. 여느 고전처럼 이 두 작품 역시 읽을 때마다 새로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토록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는 놀라곤 합니다. 평생 붙들고 공부해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제게는 있습니다. 고전이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읽히며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읽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끊임없이 읽히고 해석되겠죠. 고전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하지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치욕적인 행동 대신 아름다운 성취를 추구하게 하며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는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을 주는 셈이죠. 삶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은 잔인하리만치 냉정하게 뚜벅뚜벅 자신의 부폭대로 걸어갑니다. 행복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으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타인의 고통을 오롯이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삶이 지독하게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줄곧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고비가 찾아왔어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나아가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을 때면 마음이 무너지고는 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가족들의 고생마저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죠. 그럴 때면 저는 오디세이아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영원하고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면서 고통스럽고 시시각각 고민에 휩싸이는 인간의 삶을 향해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마저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더욱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기에 기쁨은 더욱 달콤하고 고통이 있기에 성취의 보람도 커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인생은 유한하며 그로 인해 삶의 순간들이 빛납니다. 삶의 순간에 응축된 다채로운 빛깔을 깨달을 때면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진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도 그때의 감정을 잔뜩 느껴보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한 감정을 느낄 때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모든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죽음이 사실은 모든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 합니다.